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비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의 학습 습관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학습 습관입니다. 물론 누리교육과정,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학습을 했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보다 이제 과목도 많아지고 또 깊이도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 또 삶의 즐거움을 또 찾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학습 습관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부모의 마인드셋,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의 학습 습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학부모로서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별도로 담아놓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워렌 베니스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리더십 대가의 책으로 제가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책 믿음의 효과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25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초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A그룹 25명에게는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가르칠 학생이 낙제생이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가정에서의 관심도 부족한 아이들이다라고 안내를 하고요. B그룹에게는 지금 선생님이 맡을 아이들은 아주 학업 성취도도 높고 훌륭하고 영재에 가까운 아이들이고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열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요. 이 A그룹과 B그룹의 점수를 봤더니 A그룹, 즉 학업 성취도가 낮은 그 그룹은요, 점수가 25에서 30점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B그룹, 우등생이다라고 안내를 했던 그 그룹은요, 무려 50점이나 점수가 상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뭐죠?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넌 잘할 거야. 그래, 너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면 잘해. 아빠는, 엄마는 널 믿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당연하지. 이러한 긍정의 시선과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요, 분명 아이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커나가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데 뭘 하겠어 네가. 목표는 목표고 현실은 현실인 거지. 그래, 엄마 아빠도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이를 바라본다면 실제 아이는 그렇게 또 커나가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클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이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부모의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 암시를 거셔야 됩니다. 그래, 내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것이고 날로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어주는 대로 긍정적으로 커나갈 것이야. 계속해서 부모가 스스로를 자기 암시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죠. 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임무를 완성했을 때 백성들 입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가 임무를 완성했을 때 자녀 입에서 마침내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계속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는요, 세상에 뭐가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믿음의 효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어떠한 학습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에 대한, 또 부모가 어떠한 부분을 좀 길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그런 부모의 긍정적인 시선과 마인드셋이 되어 있다면 이런 건 제가 드릴 이런 하찮은 것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부모의 마음가짐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학습 습관 첫 번째입니다. 자리에 40분 이상 앉아있기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40분이죠.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10분, 15분도 앉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죠. 참 40분이 길게 느껴질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무엇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15분, 다음부터 20분, 25분씩 차츰씩 늘려가면서 앉아있는 훈련, 습관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채로 그림을 그리든, 하고 싶은 블럭놀이를 하든, 앉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떠한 만들기, 조립을 하든 간에 뭔가에 하나에 집중해서 40분 동안, 목표죠, 앉아있는 연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게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한테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은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엄치나 우등생들에게 말이죠. 너의 학습 습관은 어떻게 길러지게 됐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시고 아빠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엄마는 테이블에 앉아서, 거실에 테이블이 있는 집이 있고 식탁이 있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정리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냥 앉아서 뭔가 활동을 하고 계셨대요. 아빠는 식사가 끝나면 또 그 자리에 엄마 옆에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또 뭔가를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 쪽으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책 읽어달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읽어준대요. 책 읽다가 지치면 그림도 그리고 숙제도 하다가 또 다른 블록놀이도 하다가 그렇게 잠이 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앉아 책 읽어 숙제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아이가 옆에 와서 부모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본인도 동일시 모델링화 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요, 아이의 동일시의 대상이고 모델이에요. 이상형이에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카피의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뭘 하고 싶어요? 빨리 핸드폰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저게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할까? 라는 거죠. 물론 친구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학습 습관을 길러줄 때 부모의 먼저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 제 1번인 것이죠. 학습 습관 첫 번째는 자리에 40분 이상 앉아있는 훈련입니다.